여러분 안녕하세요. 맞춤법TV의 현승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소유예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검사한테 사건을 보내는데요. 이걸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이걸 검토해서 피의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법원에 피의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통틀어서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죄가 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거 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보면은 무혐의 처분을 하겠죠. 참고로 흔히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법에는 정확히 혐의 없음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검사가 보기에 죄가 돼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한 건 맞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처벌하지 않고 봐주겠다는 건데요. 이걸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상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절도를 저지르는 특수절도는요. 법정형, 즉 법에 정해진 그 처벌의 범위로 벌금이 없어요. 무거운 죄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가난한 젊은 부부가 젖먹이 분유값이 없어서 분유를 훔치다 걸렸다. 자, 이런 경우까지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법원에 처벌해달라고 기소를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법은 검사한테 구체적인 사정을 잘 판단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사소송법에는 기소 편의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소 독점주의하고 더불어서 검사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쓰면 정말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합당한 처분이 될 수 있고 잘못 사용하면 권력을 남용하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죠.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때는 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게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조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요. 수사 경력에는 남지만 우리가 흔히 전과라고 얘기하는 범죄 전력에는 남지 않기 때문에 전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수사 경력에서도 범죄 종류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지나면 삭제가 돼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자료도 제출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는 걸 적극 어필해야 되고요.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선 합의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사로 하여금 봐주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재판에서 판사를 설득하는 것처럼 검사를 설득하는 게 필요한 거고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 벌금형만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더 필요하죠. 물론 합의가 되지 않아도 기소유예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피해자가 이 기소유예 처분 부당하다라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실제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좀 한 가지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간혹 예외적으로 검사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지금까지 말한 거 봐줄 만한 이런 사정과 다른 경우에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단연간의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 기소를 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너무 높은 거. 그래서 이거 법원에 선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까 제가 예를 든 거 있죠. 분유 훔친 케이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전에 운전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재판에 넘어가면 법원에서는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벌금형은 법에 없고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지를 살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둘째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사실관계 면에서 봤을 때나 법률적인 면에서나 유죄인지 무죄인지 애매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혐의 없다고 처분해버리기에도 애매해. 이때 그냥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소하면 변호사가 치열하게 법정에서 다툴 것 같고 그러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데 그렇다고 혐의 없음 처분하기도 좀 애매하고 피의자도 처벌 안 받고 전과도 남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는 거고 피의자들도 보통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기소유예는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검사가 한번 봐주겠다는 처분으로 전과도 안 남고 사회생활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라고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판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고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